KBN과 채널K가 함께하는 경로잔치 늘 푸른 인생이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파인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론킴 의원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 보도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뉴욕시의 서민 노인 아파트 증설을 위한 계획안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교량과 터널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운전자들의 차량 등록증이 자동 정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터키 가격이 2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KBN과 채널K가 함께하는 경로잔치 늘 푸른 인생이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파인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경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열린 늘 푸른 인생에는 300여 명의 뉴욕 뉴저지 어르신들이 참석하고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늘 푸른 인생은 뉴저지 한인 색소폰 동호회의 흥겨운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에서 KBN이 주최한 나도 가수다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임명춘 씨가 무대에 올라 프로모지 않는 실력을 뽐내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종철 팰리세이즈 파크 부시장도 그동안 숨겨놨던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어르신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한국국악협회 미 동부지부 회원들의 멋들어진 민요 가락과 화려한 한국 전통무용으로 공연이 최고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소리, 우리의 항상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사랑해 주시고 깊은 배려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좋은 공연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KBN과 채널K가 함께하는 경로잔치 늘 푸른 인생은 경로 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품 추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경품이 주어지고 경품을 거머쥔 어르신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멀리 타국에 와가지고 외롭고 한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충실하고 작년에도 했죠?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프로그램도 잘 된 것 같아요. 늘 푸른 인생은 한국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통해 한때나마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덮였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론킴 의원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 보도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17일자 신문에 정정 보도를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에 대해 의혹성 보도를 실었던 뉴욕타임즈는 17일 해당 기사가 일부분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며 정정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9일 론킴 의원이 네일업주들로부터 선거기금을 기부받은 뒤 주정부의 네일업소 종업원 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정 보도에서 지난 9일자 기사에 잘못된 정보가 담겨 있다며 뉴욕 한인 네일협회의 기부금 내용의 일부를 정정했습니다. 신문은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 회장을 인용해 지난 7월 네일협회 기금 모금 행사에서 김 의원을 위해 6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전했지만 이 회장은 그 액수가 모금된 총액이며 실제로 김 의원에게 기부된 금액은 2만 5천여 달러라고 밝혔다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당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부된 2만 5천 달러 가운데 한인 네일협회 측에 5천 달러를 반환했고 중국인 네일협회로부터 받은 2천 달러도 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주택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시는 서민과 노인 아파트의 증설을 위해서 조닝과 건축 규정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오히려 과잉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17일 시 도시개발국의 환경 개선 조닝과 중산층 주택 의무화 계획안이 시 전체 59개 커뮤니티 보드 중 최소 22곳에서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퀸즈의 경우 14개 커뮤니티 보드 중 12곳, 브롱스에서는 12개의 커뮤니티 보드 중 8곳이 반대했습니다. 중산층 주택 의무화는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가구의 25%에서 30%는 의무적으로 렌트가 저렴한 서민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조닝은 저소득층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노인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기존의 주차장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보다 넓은 거주용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각 지역 커뮤니티 보드의 표결은 토지용도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승인 과정의 첫 관문으로 자문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시의회에서 계획안에 대한 최종 표결 시 각 시의원들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멜린다 캐치 퀸즈 보로작은 계획안에 대해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계획안이 오히려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고 지역 과잉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뉴욕주에서는 무려 3만 5천 명의 운전자가 교량과 터널 통행료를 5회 이상 체납했다고 합니다. 체납액은 1,600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앞으로 이 상습 체납자들의 차량 등록증이 자동 정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7일 상습적으로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의 차량 등록증을 정지하는 행정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국과 뉴욕 뉴저지 항만청, 뉴욕주 교량국, 트라이보로 브릿지, 터널 관리국이 운영하는 터널과 교량의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이에 대한 벌금을 체납한 운전자의 차량 등록증을 강제 정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18개월간 5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들은 모두 차량 등록증 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단 차량 등록증을 정지하기 전에 체납 운전자들에게 미리 공지문을 보내고 체납 금액을 납부하거나 청문회에 참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8개월간 3만 5천여 명의 운전자들이 5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아 1,600만 달러의 손실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새 규정은 18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45일간 뉴욕주 관보에 게재되고 최종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맨하튼 검찰청과 뉴욕시경이 클린 슬레이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과거 경미한 범죄로 체포영장을 받은 주민들은 이 행사를 통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맨하튼 검찰청과 뉴욕시경 등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맨하튼에 있는 소울 세이빙 스테이션 철치에서 클린 슬레이트 이벤트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풍기문란과 공공장소 음주, 무단 침입, 불법 쓰레기 투기, 불법 마리화나 소지나 대중교통 내 위법 행위, 노상방뇨 등으로 인해 티켓을 받은 후 형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발부된 체포영장을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맨하튼뿐 아니라 뉴욕시 5개 보로 주민이면 누구나 이날 행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통안전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케이스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체포영장 사면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선 변호사들이 무료 상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형사법원의 오래된 적체 케이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뉴욕시 전철의 연착이 또 심해졌습니다. 지난 9월 한 달에만 무려 5만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었습니다. 주말의 경우는 무려 40%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간 뉴욕시 전철의 평일 연착 건수는 무려 5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8천여 건보다 28% 늘었고 주말에는 연착이 더 심각했습니다. 주말 연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나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잦은 전철 연착의 주된 원인은 1930년대에 설치돼 노후된 개전기가 선로에 걸린 사소한 물체까지도 감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신호체계 결함이나 잦은 선로 공사, 제어가 안 되거나 아픈 승객들도 연착률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특히 승객들로 인한 열차 지연을 막고 승객들의 편리한 탑승과 하차를 위해 플랫폼 관리 전담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 리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시니어 부회장은 전철 열차 내에서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사소한 사건만 발생해도 그로 인한 여파가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연착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바로 작은 사건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관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2011년부터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했는데요. 이로 인해 각 학군이 교육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주 리전트위원회는 공립학교에 24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일 열린 뉴욕주 리전트위원회 원래회의에서 공립학교를 위한 추가 예산 지원안이 상정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총 24억 가운데 21억 달러는 각 공립학교의 2016-17학년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3억 달러는 프리킨더가튼 확장 등에 지원됩니다. 리전트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원래회의에서 지원안의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지원안이 통과될 경우 주의회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권고안이 보내지고 주의회 심의나 표결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뉴욕주에서는 2011년부터 재산세 인상폭이 제한되면서 각 학군이 교육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각 지방정부와 학군은 2%를 초과해 재산세를 인상할 수 없고 그 이상 올리려면 주민투표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교육 예산 부족으로 이번 추가 예산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표준시험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2020년까지는 모든 학교가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지난 7월 퀘스타 어세스먼트사와 오는 2017년 봄부터 PC와 노트북을 이용해 표준시험을 치르는 5년짜리 계약을 4,400만 달러에 체결했습니다. 학교들은 앞으로 5년 동안은 기존의 종이시험과 컴퓨터 시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국은 2020년까지 모든 학교가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은 내년 봄 컴퓨터로 진행되는 시험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국은 주 전역 700여 개 학군에 최소 한 곳씩의 학교가 자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884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범시험은 2015-16학년도 3학년에서 8학년 표준시험에 수학과 영어 과목이 치러지고 성적은 실제 학생들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연방 소기업청이 수여하는 실버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지난해 6월 동포자본이 인수한 지 1년 만에 1,600만 달러가 넘는 SBA 대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지난 11월 16일 연방 소기업청이 수여하는 실버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실버 어워드는 연간 SBA 대출 규모가 1,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출 기관에 수여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2015 회계연도에 총 22건, 1,611만 9천 달러의 SBA 대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뉴저지에 이어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포함한 뉴욕 지역에 SBA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동포자본이 인수한 이후 1년 만에 실버 어워드를 받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편 뉴 밀레니엄 뱅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자본금이 부족한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SBA 대출과 더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인을 비롯한 지역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고기 추수감사절에는 빼놓을 수 없는 메인 요리죠. 그런데 올해는 터키 고기 가격이 2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터키가 대량 폐사하면서 사용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퍼듀 대학의 농업경제학자인 코리나 알렉산더 교수는 터키 대량 폐사를 불러온 조류 인플루엔자 탓으로 이번 추수감사절 터키 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20%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역이나 소매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터키 고기 가격은 평균 2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게 등이나 로컬 상품은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미 올 4분기 들어 미국 내 터키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줄었습니다. 연방농무부도 미 동부 지역의 올 4분기 터키 고기 도매 가격이 파운드당 1달러 37센트로 20%가량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정치권은 터키 조류 인플루엔자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연방 상원 농업위원회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터키 외 추수감사절 식재료의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랜베리와 감자, 고구마 등 추수감사절 필수 식재료들의 수급과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 여행객은 지난 2007년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LA 공항에만 20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예상됩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자동차협회 AAA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 여행객이 지난 2007년 이래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AAA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50마일 이상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수를 4,69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Projects 46.9 million holiday travelers this Thanksgiving. That's the most since 2007, and it also marks the 7th consecutive year of travel growth for this holiday. 자동차협회 측은 올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여행지로 시카고를 꼽았습니다. 올란도와 LA, 뉴욕, 칸쿤 등이 뒤를 이으며 톱5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또 AAA는 가솔린 가격 인하로 이번 연휴 기간 여행 예정객의 89.3%에 해당하는 4천만 명 정도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urrent national average for a gallon of gas is $2.15, and AAA expects prices to remain low throughout the holiday season. 또한 올해 LA 국제공항에는 지난해보다 6.9% 증가한 210만 명의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연휴 기간 공항 터미널에는 94만 7천 대의 차량이 몰려 심각한 교통 혼잡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한편 연방안전위원회는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약 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4만 5천 명 이상의 교통사고 부상자가 발생한다며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사상 최악의 테러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 소식인데요. 이 마을에서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성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비엔 지방의 한 성. 첫눈에 보기에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고 가구며 집기, 분위기가 왠지 을씨년스럽습니다. 권총 자살 사건, 어린이의 병사 등 흉흉한 소문이 전해 내려오는 이 성을 6년 전 구입한 부부. À la machine à coudre, je me sentais réellement observée. Quand je me suis retournée, la porte était ouverte. Et sous le cadre, j'ai vu une silhouette, une ombre d'enfant. 귀신의 잦은 출몰에 견디지 못하겠다며 부부는 성의 살기를 포기하고 관광지로 개방했습니다. 이후 귀신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알 수 없는 종소리가 들리고 각종 과학 장비를 설치하고 자리를 비우면 알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찍힌 사진 곳곳에는 흰색 동그란 자국들이 보이고 방 안에 움직이는 사람도 반사광도 없는 곳에 희미한 빛이 움직이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알리스란 이름의 소녀가 사망했다는 밤 관광객이 말을 걸어봅니다. Est-ce que tu veux que je dorme dans ta chambre? 음파 탐지기가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보았다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물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중파 방송까지 취재에 나서는 등 화제가 되고 있어 관광 수입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파리 테러의 여파로 미국인들 사이에 테러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6시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시카고를 향해 출발했던 항공기 안에서 무슬림계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뉴스를 시청하다 수상쩍은 행동으로 오해를 사 일행 3명과 함께 강제 하차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연행된 4명 모두 30대 초반의 중동계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지난달 21일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 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 동포라며 한국 정부가 재외 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감소해오던 전철 내 강력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 뉴욕시 전철 내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건수는 7.3%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전철 내 절도 건수는 422건으로 약 20% 늘었고 전철 내 폭행도 204건으로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 절도 범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이 연말 시즌을 앞두고 미성년 주류 판매 함정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지난 15일 롱아일랜드 로슬린 일대 리커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 작전을 펼치고 한인 이모 씨를 비롯한 3명의 리커스토어 업주 및 종업원을 적발했습니다. 법원 소환장을 받은 이 씨는 다음 달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포근하지만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춥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